자, 이제 역학과 에너지 이 두 번째 단원 포물선 운동을 한번 봅시다. 포물선 운동은 통합과학에서 했어요. 즉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한 건 이제 반포물선 운동을 했었는데, 즉 이렇게 특정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 m의 물체를 V0의 속력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즉 X축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어요? 등속 운동을 했었었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중력의 크기와 방향 자체는 일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운동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수평 방향 운동, 연직 방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이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낙하 운동을 하는 거를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제 아예 처음부터 지표, 지상에서부터 비스듬히, 그러니까 지표에서 얘를 지표면하고 세타의 각도로 질량이 m의 물체를 이렇게 V0의 성력으로 빵 하고 던져 올린 거예요. 대포 쏘는 것처럼 이렇게 던져 올렸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차피 쏘아 올린 순간 이후로부터는 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즉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 운동을 이제 두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포물선 운동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세타의 각도로 던져 올리게 되면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랑 연직 방향의 속력이랑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즉, 이 상태에서 지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세타의 각도로 질량 m의 물체를 빵 하고 V0로 이렇게 쏴버리면 얘가 수평 방향, 즉 X축 방향으로는 얼마로? V0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는 연직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V0의 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V0 사인 세타인 Y축 방향, 연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V0 코사인 세타의 X축 방향, 수평 방향으로 속력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 방향 축으로는 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작용하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속도나 그다음에는 얘가 어차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두 가지예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등속도 운동 하나, 그 다음에는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렸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운동 하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짜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 값도 없고, 처음 속도, 중간 지점인 최고점을 지날 때의 속도,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여기 저기 지표면에 다시 떨어질 때의 속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의 변이는 등속도 운동을 했었을 때 이동거리 S는 속도와 시간의 곱에 해당하는 그 값하고 똑같이 V0 코사인 세타와 운동시간 t를 곱해준 값이 변 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연직 방향으로는 올라가면서 중력 가속도가 처음에 던져 올린 연직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짜 힘은 마이너스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방향 g가 되겠죠. 즉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올라가던 운동이 내려온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방향은 플러스고 나중에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로 연직 방향의 운동 방향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줄고 나중에는 속도가 늘어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시간이 t초만큼 흘렀을 때의 속도는 원래 V는 V0 플러스 A t라는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에서 가속도가 일정 시간 지난 후의 속도를 이렇게 구해주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연직 방향의 속도 Vy는 처음 속도가 V0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G t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를 결정 지어 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초일 때의 속도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t초일 때의 변이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동거리 구하는 식 s가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구해줬었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연직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h라고 봐도 상관은 없고, h는 v0 사인 세타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이다.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을 에서 얘의 위치를 구해주는 식하고 동일해요. 자,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보면은 이렇게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도 아니고 비스듬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계속해서 어느 지점이나 동일하지만 연직 방향의 속력은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줄어요. 그래서 최고점을 지나고 있었을 때는 연직 방향의 속력 자체는 얼마가 되냐면은 0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그냥 수평 방향의 속력만 가지게 되는 거고, 각각의 지점에서는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의 합벡터 방향으로 속력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얘는 일정하더라도 이 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합 속력은 점점 줄어들 거고, 최고점에서 실제로 속력은 가장 느리겠죠. 전체 속력. 그러니까 X축, Y축 방향의 속력을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력 합벡터에 의한 속력 값은 여기서 제일 느리고, 내려오면서는 점점 Y축 방향의 속력 값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 둘의 합속력 값도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던져 올린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 도달했었을 때 속력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방향은 다르겠지만 뭐는 같다? 이 속도의 크기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속도 변화가 처음에 이 속도였고 나중 속도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뭘 빼줘야 돼요? 처음 속도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그러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죠. 그러면 얘를 1로 가지고 가면은 처음에는 이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은 반대가 될 테니까 이 둘의 뭘로? 합벡터 값으로 속도를 구해준다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못 그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속도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보면은 이게 처음 속도고, 이게 두 번째 지점에서의 나중 속도고, 이게 최고점에서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의 차이가 바로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 둘의 합차 벡터를 구하는 거죠.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의 차이를 구해주면은, 그러니까 얘가 나중 속도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여기서 차 벡터를 구해주려면 실제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벡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방향이 아래로 변하게 되는데, 구간 속도 변화는 다 어떻다? 실제로는 합벡터를 구해보더라도 다 동일한 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포물선 운동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식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보면은 시간 t초 후에
속도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x축 방향으로는 그냥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v0 코사인 세타로. 그 다음에는 y축 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에서 gt만큼이 빠진 값이 이 t초 후의 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t초 후의 변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운동시간 t를 곱해주면 vt가 되는 거고, 예, y 방향으로는 얼마가 나오게 됐어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네, 제곱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t항을 소거를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x축의 변이가 v0 코사인 세타고, 그러면 t를 소거를 시켜주면은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t항을 여기다 써주면 어떻게 나와요? y는 v0 사인 세타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의 t의 제곱 v0 코사인 세타분의 x의 전체 제곱,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는 소거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에다가 x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가 전체가 제곱이 돼버리니까 이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제곱에 뭐가 되겠습니까? g,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t항을 소거를 시켜버렸으니까, 물론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x 제곱 값이 요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t항에다 여기다 넣어주면, 예, 이런 식으로, 예, 얘를 변화를 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변이를 결정 지어 줄 수도 있게 되고요. 여기서 x제곱이 빠졌네. 자,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직 상방으로 던졌었을 때 운동처럼 최고점에서, 예,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속도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vy 값이 결국에는 얼마가 나오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0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gt 값이 0이 나올 때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 그러면 다시 최고점에서 원래까지 내려오는 시간도 t가 되니까 전체 총 운동 시간은 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몇 배가 되겠어요? 예, 2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는 t는 뭐가 되겠습니까? g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 총 운동 시간은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요? 예, 2배만큼이, 예, 전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의 높이는 뭐 구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최고점의 높이는 원래 이제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서 여기 t항에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가 g분의 v0 사인 세타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S가 최고점의 높이 H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력가속도는 어차피 뭐가 나와요? G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G, 최고점의 높이 라지 H는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요? 0 빼기 V0 사인 세타의 이제 제곱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H는 뭐가 나와요?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 값으로
최고점의 높이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 값은 여기다가 얘를 넣어서 풀어주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평 도달 거리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총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의 총 몇 배가 되는 거다? 실제로는 2배만큼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에 해당이 되는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전체 운동 시간의 T에 해당이 되는 건데 2배잖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G분의 이 V0 사인 세타 값을 곱해줘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전체 수평 도달 거리 X 값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V0 제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얘를 V0를 앞으로 빼줄게. 자, V0의 제곱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뭐가 되니까 사인 2세타 값이 되는 거니까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를 로 이렇게 식을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멀게 던져주려면은 사인 2세타 값이 가장 큰 1이 나와야 되니까 2세타가 90도,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이론상 여기를 45도로 던져줬었을 때가 가장 수평 도달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식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물선 운동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에서 이제 분해를 해서 두 가지 운동으로 받고 막 삼각함수 같은 사인 값도 나오고 해서 이제 복잡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연직 상방의 운동인데 처음 속도의 성분값 자체가 V0 사인 세타인 거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가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포물선 운동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당연히 보존이 돼요.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즉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할 때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속력이 점점 느려지죠. 점점 느려지는데 문제는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하고는 다르게 포물선 운동에서는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아니라 수평 방향 속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수평 방향 속력은 똑같고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둘의 합 속력 값은 처음의 속력보다는 느려져요. 즉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느려진 운동 에너지, 느려져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다 뭐는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보존이 돼요. 어느 구간에서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다 동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자, 출발점에서는 결국에는 V0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자체는 존재를 위치 에너지 자체는 존재를 하지가 않아서 질량이 m의 물체를 수평면하고 세타의 각으로 이루면 V0의 속도로 던졌을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이 값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어느 t가 시간이 흐른 후에 특정 P점에 와 있을 때는 전체 속력은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P점에서 X 성분을 Vx, 그 다음에는 Y 성분을 그럼 V0Y에서 마이너스 GT가 빠진 거죠. 결국에는 얘가 Vx 성분은 V0의 원래는 코사인 세타고 이 값은 V0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계산 편의상 여러분들 Vx, Vy라고 놓고서 이렇게 풀어주면 일단 운동 에너지는
두 속력에 뭐에 해당이 돼요? 예, 합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 속력이랑 y 속력의 합 벡터 값에 이거는 제곱의 합이 이거 제곱하고 예,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일단 2분의 1 mvx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은 결국에는 2분의 1 m의 vx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요? v0y에서 마이너스 gt를 빼준 값의 전체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게 일단은 운동 에너지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식 h는 v0y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 제곱으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y의 변이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mg h 값이 이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었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값이 2분의 1 m v0 x의 제곱 더하기 v0 y 마이너스 g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위하고 아래를 한번 풀어줘 봅시다. 자, 그럼 위를 아래부터 풀어주면 2분의 1 m v0 x의 제곱 더하기 안에가 풀어주면 v0 y의 제곱 마이너스 2 v0 y 그다음에는 gt 플러스 g 제곱 t 제곱 네,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얘를 여기다가 이제 곱해줘 버리면 얼마가 돼요? 얘를 좀 밑으로 쓸까? 자, 그러면 2분의 1 m v0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0 y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m v0 y g t 더하기 2분의 1 m g 제곱 t 제곱 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까지 더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가지는 게 위치 에너지니까.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게 m g v0 t 마이너스 2분의 1 m g 제곱 t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요? vx0 제곱하고 vy0 제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은 결국에 2분의 1 m v0의 제곱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하고 얘는 소거가 돼서 없어져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어디 갔냐, 이 값은 이걸로 나오고 mg v0t 여기 있구나. 예. 자, mg v0t가 나왔고, 그러면 C2에서 위에서 남은 게 여기서 m v0y gt가 남아있고,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소거가 돼서 없어져 버리네요. 결국에는 여기서 v0y가니까 이게 빠져버린다. 얘하고 소거가 돼 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결국에는 얘밖에 없게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랑 같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점을 지나고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기서 역학적 에너지도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 보면, 일단은 쟤는 최고 높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높이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저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0 코사인 제곱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치 에너지가 mg h 값이 저기서 얼마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얘하고 소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결국에는 2분의 1 m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여기서 얘하고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2분의 1 m 2분의 1 m을 밖으로 빼버리면 2분의 1 m
다음에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0 제곱까지 빼버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값은 얼마가 되니까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모두 보존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랑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랑 약간 다른 게 보면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리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서는 모두 다 뭘로 바뀌어요? 예,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내려오면서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다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어디서나 다 이렇게 둘의 합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최고점에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을 지날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값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운동 에너지가 가장 적은 것은 맞지만 여기서 0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최고점에서 뭐가 X축 방향에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이 뭐가 나오지는 않는다? 0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에서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실제로 공식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은 O, X, O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하고 같죠. 네, 중력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이 된다? 등 가속도 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면 일정 시간 간격의 구간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정해요. 왜? 무슨 운동이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도의 수평 성분의 크기도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V0 코사인 세타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물체를 비스듬히 위로 던졌더니 10초 후에 다시 수평면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이니까 5초에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가 20m면 수평 방향 속력은 Vx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m/s가 돼야지 10초 동안에 총 20m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에 해당이 될 거고, 최고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수평 방향의 속력하고 계속 동일한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2m/s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수평면의 점 A에서 비스듬히 던진 물체가 점 B, C, D를 지나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결국에는 속력 값이 최대여야 되니까 A점하고 E점, 이 두 군데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당연히 최고점에 해당이 될 테니까 C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질량이 2kg인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던질 때의 운동 에너지랑 같으니까 2분의 1 질량 2 V제곱 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몇 줄에 해당이 되겠어요? 100줄.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봤는데, 그럼 얘는 수평 방향 속력이 얼마가 돼요? 수평 방향 속력이 V0의 V의 코사인 3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 루트
3m/s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속도는 V0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거니까 5m/s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고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얼마입니까? m2 곱하기 v제곱 25 곱하기 3,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몇 줄에 해당이 돼요? 75줄만큼이 바로 운동 에너지.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니까 최고점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25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국에는 이 5m/s가 얼마가 되는 시간이에요? 0이 되는 시간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y 값이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5 마이너스 g t에 해당이 되는데, g 값이 여기서 중력각도는 어차피 10이니까 t는 얼마 걸립니까? 2분의 1초, 즉 0.5초가 걸리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는 위치 에너지가 25줄인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 m, g, h가 얼마가 돼야 돼요? 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h는 여기 20분의 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분의 5m가 바로 최고점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뭐 앞에서 배운 공식을 사용을 해서 풀어줘도 되지만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점 P에서 물체 A하고 B의 속력을 똑같이 V로 비스듬하게 던졌더니만 각각 포멀선 운동을 해서 수평면상의 점 Q에 도달을 했대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15R만큼에 해당이 되고, A하고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TA하고 TB만큼이 걸렸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질량은 EAM하고 그 다음에는 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고점의 높이는 A가 당연히 B보다 지금 큰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P에서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지금 P에서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15R만큼 가는데 얼마나 걸렸으니까 지금 A가 총 걸린 시간이 TA가 걸렸고 B가 TB만큼이 걸렸으니까 A의 수평 방향의 속력 VA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TA분의 15R만큼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 PB는 뭐가 나오면 돼요? TB분의 15R이 나오면 되겠죠. 수평 방향의 속력을 가는 동안에 바로 얼마가 됐으니까 걸린 시간이 TA하고 TB니까 요거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P에서 A의 연직 방향의 속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연직 방향의 속력. 그럼 총 운동 시간이 얼마가 돼요? TA만큼 TB만큼이니까, 자, 여기서 연직 방향의 속력. 그럼 얘가 총 얼마가 됐었을 때, 여기 딱 절반만큼 왔었을 때 속력이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간 속력을 VAY, VAB라고 했었을 때 이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속력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인 2분의 1 TA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TB가 될 텐데, 여기서 0이 돼 버리니까 결국에 0은 저기서 던졌을 때 속력 VAY에서 G 뭘 빼주면 돼?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될 텐데, 이 값이 0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니까 VAY 마이너스 G 2분의 1 T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속력과 VA는 넘겨버리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GTA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GTB가
B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똑같이 구해줘 버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TA하고 TB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줬는데, 그러면은 시간을 구해주려면 TA 곱하기 TB를 구하라고 줬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던져 올렸을 때 속력이 지금 가려서 못 봤는데 둘이 똑같네요. 여기도 V고 여기도 V고 두 가지의 속력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이 둘의 벡터값, 그러니까 X방향의 속력이랑 Y방향의 속력의 곱의 합이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X방향의 속력 T A분의 15 전체 R의 제곱 더하기 A의 속력이 2분의 1 2분의 G T A의 제곱의 합이랑 뭐랑 같으면 돼? T B분의 15 전체 R의 제곱이랑 뭐랑 같으면 돼요? 2분의 G의 T B의 제곱값이 서로 같아 버리면 되겠지요. 그럼 둘이 이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넘겨주고 넘겨줘 버리면 한번 봐보자. 자, T A 제곱분의 15R의 제곱이니까 225냐? 15의 제곱이면은 225의 R 제곱 마이너스 TB의 제곱분의 225 R의 제곱이랑 뭐랑 같아요? 이제 얘랑 얘를 넘겼고 얘를 뒤로 빼버리면 4분의 G 제곱 TB 제곱 마이너스 4분의 G 제곱 TA의 제곱 이거랑 같은 상태가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T 곱하기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가 TA 제곱 TB 제곱 분의 225 R의 제곱에서 TB의 제곱 마이너스 TA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앞으로 4분의 G 제곱을 빼버리면 TB의 제곱 마이너스 TA의 제곱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좀 이해하고 얘는 소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값이니까 이걸 이항을 시켜버리면 TA 제곱 TB 제곱은 얘가 2로 넘어와야지. 그럼 G 제곱분의 4 곱하기 225 R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루트 빡 씌워줘 버리면 G분의 2 15 R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둘의 곱은 G분의 2의 15 R이니까 G분의 30 R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 경로의 최고점에서 A와 B의 속력을 각각 VA하고 VB라고 했었을 때 VA하고 VB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서술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TA하고 TB 중에 누가 더 큰가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최고점의 높이가 누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아요.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가 A가 더 높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A까지 올라가는데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더 오래 걸렸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누가 더 큰 거야? TA가 TB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가 높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0이 될 때까지 어차피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시간이 A가 B보다 어떻다?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속력값을 봤었을 때 결국에 수평방향 속력은 이걸로 똑같으니까 A 값이 더 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같은 이동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VB가 더 빠르다. 따라서 VB의 속력이 VA보다 더 빠르다라고 정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 문제 보면은, 자, 요거는 답이 XXOX예요. X, X, 그 다음에는 OX.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A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은 안 변하죠. 계속해서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최고점에서 A와 B는 계속해서 수평 방향의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고요. 최고점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가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A가 B보다 클 거고, B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최고점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죠. 왜냐면은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여기서는 수평 방향의 속력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니까 XXO, X가 답이 됩니다.